여든을 넘기기 전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도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지 못하고 할머니가 자기 방에만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시간에 다다르면 혼자 남겨진 침대 위에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필연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입니다. 한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82살입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자신합니다. 병원에 다니지도 않고 큰 통증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자들과 뛰어놀지 못합니다. 산책도 예전만큼 길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르지만 그의 몸은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든을 앞두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30대, 40대, 50대 동안 반복한 작은 습관들이 마침내 신체와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습관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무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담배와 술입니다. 나는 적게 마신다. 가끔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50년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작은 혈관들이 하나둘 막히고 폐의 탄력성이 사라지고 간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매우 천천히 조용하게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전처럼 안 되는군 하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움직임의 부족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앉아만 있습니다. 의자에 앉고 소파에 앉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몸이 견뎌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쌓이면 다릅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뼈는 약해지고 심장의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올라다가 숨이 찬다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비틀거린다거나 손자를 안으려다가 팔에 힘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조용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어지럽다, 가끔 소화가 안 된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넘깁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누구나 그렇지, 이렇게 말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계속 도움을 청하는데 마음이 그걸 무시하면 결국 몸이 항복합니다. 그 항복의 순간이 여든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밥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밥상은 비슷합니다. 짜고 달고 기름집니다. 혀는 만족하지만 혈관은 고통받습니다. 염증이 쌓이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한 끼의 차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매 끼니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계속되면 뇌의 신호가 약해집니다. 신체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건가 하고 천천히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안 피워 하는 사람도 술은 마십니다. 나는 활동적이야 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딘가 닫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를 하나씩 바꾸는 사람과 그대로 두는 사람은 여든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의 한 잔을 멈춰 봅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그 한 잔, 그것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일주일이 되면 당신의 수면은 달라집니다. 한 달이 되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3개월이 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요. 둘째, 30분을 움직여 봅시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걷기입니다.
아파트 복도라도 괜찮습니다. 30분을 걷고 나면 몸이 뭔가 다릅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둘째 날도 힘듭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안 하면 불편합니다. 이건 습관이 됩니다.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심장이 일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한 접시를 바꿔봅시다. 밥상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반찬 중 하나, 그것만 더 신선하게, 덜 자극적으로 해보세요. 보쌈고기 대신 나물을 한 접시 더. 쉬지 않은 국을 한 술씩 마셔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입니다. 한 끼의 변화가 세포를 바꿉니다. 넷째, 누군가에게 한 말이라도 건네봅시다. 문자든 전화든 아니면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든 오늘 당신을 본 사람에게 한마디의 안부. 안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당신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외로움은 나누는 순간 반이 됩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를 다시 봅시다. 그가 처음 변화를 느낀 건 2주일 뒤였습니다. 매일 30분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술을 한 잔씩 줄여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면이 좋아지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밥상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국을 덜 짜게 하고 나물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손자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오는 순간 가슴이 뭔가 따뜻해졌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더 힘이 있었습니다.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자다가 깨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할아버지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손자들과의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고 아내와의 밥상이 더 차분해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사람들 말입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할아버지는 83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82살 때보다 훨씬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끝까지 자신의 발로 걷는 삶입니다. 끝까지 손자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삶입니다. 끝까지 밥상에 앉아 누군가를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내일 시작한다고 하면 내일 또 미루지 않을까요? 이 순간, 이 숨을 쉬는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한 잔을 멈춰보세요. 내일 아침 30분을 걸어보세요. 점심때 한 접시를 더 신선하게 하세요. 오후에 누군가에게 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의사도, 약도,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작은 선택들 말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당신도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바로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느낀 그 감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삶의 어딘가에서 한 번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습관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포기했거나 말입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함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이면 늦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미루기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을 놓으면 내일도 손을 놓게 됩니다. 내일도 놓으면 모레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벌써 80을 넘었네. 외로움은 특히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 뇌는 천천히 신호를 약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혼자라는 신호가 계속되면 몸도 준비를 멈춥니다. 심장도 근육도 심지어 면역세포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외로움은 담배나 술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아니, 때로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약이나 의료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처음 변화를 만들었던 방식을 보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물 한 잔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시면서 깨어난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신체 시계가 작동합니다. 5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 팔을 쭉 펼치고 다리를 느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전화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관문을 열고 이웃에게 건넨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혼자가 아닌 세상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한 숟가락을 덜어냅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덜고 국도 한 숟가락 덜고 반찬도 조금 덜어냅니다. 이건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돌본다는 신호를 말입니다. 오후가 되면 짧게라도 밖을 나갑니다. 집 앞 계단 아래까지라도 좋습니다. 햇빛을 받습니다. 공기를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변합니다. 저녁이 오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래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은 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물 한 잔, 창문 스트레칭, 인사, 밥상, 햇빛, 전화.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오늘은 물 한 잔만 마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인사 한마디만 해도 좋습니다. 모레는 창문을 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함은 오히려 포기로 이어지니까요. 할아버지를 다시 봅시다. 그가 처음 이것들을 시작했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밤 2-3번을 깼는데 그게 사라진 것입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온 신호는 컸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의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를 안을 때 손의 온기가 달랐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자가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졌다고 말이죠.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름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표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손자들과의 전화가 잦아졌고 이웃과의 인사도 늘었고 밥상도 조금씩 자주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만남이 아니라 하루 한 번의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시작된 하루들이 모여 이제 그의 삶에는 여러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의 웃음, 이웃의 인사,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들.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합창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83살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손을 잡고 오늘도 밥상을 나누고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래 사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가진 시간은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모여 당신의 수명이 되고 당신의 삶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밖을 나가십시오. 햇빛을 받으십시오. 한 숟가락을 덜어내십시오. 이것 중 하나만 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운명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내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